구독자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날까지 상반기 모든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월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떠오르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는 지난 이틀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경제 재개 기대감에 국제유가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5월달에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1% 이상 양시장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챔쇼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잘 듣고 꼼꼼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69번,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유튜브 댓글은 저희가 방송 중반에 봐드리니까요. 시간상으로는 한 10시 15분 전까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반에 스피드하게 상담 모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려보면서 자, 오늘 함께 해줄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잘 쉬고 오셨어요? 네, 제가 어린애 아니라서 네. 그냥 주식시장만 보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부터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댓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댓글 뭘까요? 전문가님이 최근에 좀 안 나오셨어가지고 네. 기다리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네. 반가워요. 요즘 안 나오셔서 궁금했어요. 라는 댓글이 왔습니다. 네. 이제 매주 나오실 거죠? 네, 이제 매주 나오고요. 제가 원래 마감 때 항상 같이 했었는데 그때 맞아요. 건강상 이유로 이제 다른 전문가님이 편입되면서 네. 당분간은 그쪽에 출연을 하지 않고 이제 주챔쇼나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하면서 상담을 조금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매주 수요일은 반드시 나오니까 그때 네. 꼭 찾아주시면 제가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챔쇼 꼭 봐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댓글 한번 봐볼게요. 성실함이 뚝뚝, 선택은 나의 목. 보기만 해도 성실함이 뚝뚝 나오나 봐요. 네. 뭐 약간 네. 외형적인 거에서 조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뭐 성실함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쵸. 좀 더 노력하는 건 항상 하는 거고 네. 더 이제 잘해야지 또 좋게 좋은 모습 보이시지 않을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주식시장 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실함이 뚝뚝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딱히 제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네.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미국장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문현진 전문가님한테 누가 결혼하셨냐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네. 그때 전문가님께서는 노코멘트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우리 조 전문가님께서는 시원하게. 네, 저는 노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네. 미혼이고요. 네. 내년쯤에 한번 생각해볼까. 내년쯤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볼게요. 이거는 저희 이렇게 저희한테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분은 전문가님 아이돌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가님 칭찬 너무 많다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저한테도 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소녀시대 같다고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녀시대는 이제 예전이고 네. 지금 아이돌 쪽에 좀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나이가 소녀시대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외모는 또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칭찬으로 훈훈하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시장에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뭐를 좀 봐야 될지 좀 어려운데 오늘은 또 뭘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섹터라든지 이런 것,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굳이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시장보다는 지금은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미 미중무역에 대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또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연휴 때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틀 전이었죠. 5월 4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만 시장이 왜 급락이 나오지 않고 빠지지 않나라고 했을 때는 역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습 효과, 역시 미중 무역에 대한 건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 여파가 강하게 나오기에는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또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가기에는 워낙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반영이 된 기분에서 빠지기보다는 좀 지키자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역시 개인의 매수세는 그런 부분 학습 효과에서 미중 무역 빠지더라도 올라올 거야라는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아래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지만 역시 위쪽으로도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역시 5월장은 위험한 장, 확률적으로 우리가 10년간 통계를 봤었을 때 7번의 하락 그리고 3번의 보합권의 약간 상승 정도가 나타났지 큰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아래 내려갈 확률이 컸다. 하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경우가 많이 이미 이전에 3월달에 하락을 많이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기보다는 반대로 또 올라가는 쪽에 배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역시 대형주들 무거운 쪽보다는 가벼운 쪽의 테마, 분위기, 정책적인 이슈가 역시 중국 쪽의 양해에 대한 부분이나 국내에서도 역시 정책적 얘기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 섹터 이런 쪽으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조금 중대형, 약간 대형주보다는 우량한 회사, 중소형주지만 우량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조금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한다라면은 섹터 쪽으로 주도주 아래쪽, 주도주 대형주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섹터 관련주들을 조금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테마들이 이전에 올라갔던 테마들이 아닌 새로운 테마들이 강하게 그 테마들이 그냥 올라간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테마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충족되면서 관심을 가져지는지 보면서 그 돈의 관심은 결국 연속성이기 때문에 돈의 관심이 들어왔을 때 음봉에 분할 매수하면서 따라가면은 결국 2차 상승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급하게 올라가는 걸 따라 사기보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N파동의 조정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 테마는 역시 6월 중순 이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강한 테마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강한 테마를 찾고 그 테마의 음봉 매수, 시장이 빠질 때 강한 투매성 물량이 나올 때 역시 테마주도 한번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런 자리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현금 비중은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고요. 일부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만 단기 공략하는 쪽으로 테마 쪽이나 아니면 섹터 강한 개별 이슈로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으로 보신다라면은 이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내 종목이 물려있든 현재 제자리에 와있든 그 외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흐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역시 2분기에 대한 우리 우려감은 지금 당장보다 5월 중순 이후 그리고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그리고 코스닥 쪽에 테마 쪽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테마주 지금 시장에 관심이 어떤 테마 시장의 개인들이 외국인하고 기관보다 지금은 개인들의 관심이 큰 종목이 생각보다 눌림은 크게 나오겠지만 반등 역시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은 이 시장이 빠질 때 그리고 올라올 때 팔기만 했지 사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샀다고 해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개인이 사는 매수세가 약한 시기에 사지 않고 개인 매수세가 강한 시기 때 산다라면은 단발성의 이런 테마에 따라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에서 개인들이 어떤 구간에서 많이 샀는데 상승폭을 크게 가져왔는지 그 구간을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니까 지수대를 잠깐 차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던 구간이 1760포인트 말 그대로 1800포인트와 1750포인트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라면 그 밑에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맞으니까
중간에서는 대형주라든지 우량한 회사들을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이 포인트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위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굳이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테마, 섹터 위주의 개별 장세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테마 쪽이니까요. 그 테마들 따라서 새로운 테마를 잘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테마, 섹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주도주 아래에 있는 우량주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개인의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강한 테마주들 내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타이밍 노려보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롱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34,600원에 20%요. 네, 34,600원에 20%요. 이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코롱 TCN 이슈에 있어갖고 한 37,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네네. 네, 4만원까지 보고 매도를 안 했거든요. 네. 네, 37,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때 한번 팔지를 못하셔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구나, 그쵸? 네네.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코오롱 인더 3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매도 타입 놓치신 것보다 따라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네,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따라 사신 것 같은데, 역시 강한 쪽은 이쪽보다는 역시 코오롱 생명과학, 약간 그 코오롱 티슈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코오롱 생명과학이잖아요.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크게 갔는데, 코오롱 그룹주도 그 코오롱 그룹 자체의 경영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같이 빠졌던 건 있어요. 같이 빠졌던 건 있지만 올라가는 폭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코오롱 그룹주가 이제 개선되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오롱 인너 같은 경우 실제로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오롱 티슈진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역시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좀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적인 조정이겠죠. 코오롱 티슈진이 말 그대로 어쨌든 지금 정지 상태에 있고 거래가 다시 재개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코오롱 그룹주들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 거냐의 차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요소를 기다리면은 목표가를 4만원 얘기하셨는데 4만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단기보다는 좀 끌고 가면은 4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가격 변동보다는 제가 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이 오히려 회사가 재개가 안 되더라도 코오롱 인더나 코오롱 그룹주들 코오롱 생명과학을 제외하고요. 그룹주들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보시고 한 38,000원대 있죠? 네. 네, 그 가격 위로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4만원까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되셨나요? 시간 길게는 한 올 연말까지는 잡아야겠죠? 네, 그렇죠. 개선기간 부여나 이런 게 1년 잡혀져 있고, 미국 쪽에 FDA 새로운 또 승인이 나왔다라고 해도 국내는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국내에서. 그러면은 이거 제일 손실 처리가 얼마까지 봅니까? 손실이요? 제일 저점이요. 저는 일단 내려온다라고 하면 25,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이슈라는 거는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안 좋은 얘기가 또 잠깐 흘러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얘기 나왔다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신라젠 아시죠? 네네. 네, 신라젠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최근에 또 백신 개발한다 이런다고 좋은 얘기 꺼내고 상한가 보내놓고 계속 시간 옆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그죠? 네. 좋은 얘기 나왔다가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좀 있다가 또 풀리면 또 좋은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어차피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호재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정폭은 나오면서 또 악재 일부 좀 작은 악재가 나올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지면 버티지 못한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가격대가 2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저는 손절의 의미는 크지 않을 거. 왜냐면 이미 빠졌잖아요. 그죠?
네, 이미 지금 마이너스가 조금 어느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 시간적 가격보다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파는 전략. 왜냐하면 코오롱 인더도 이 자리에서 물량이 다 쏟아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과거 화면 보이세요? 네네.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을 일부 여기서 소화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반드시 한 2번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올라올 때 일단 팔고 34,000원대보다 코오롱 인더는 안착되는 자리가 제가 볼 때 32,000원대 이런 자리 아래에서 봐야 나중에 더 빠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38,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길게 보시면서 이제 38,000원대부터는 비중을 줄이시고 4만원대까지 보시면서 길게 가져가 보시라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전문가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응원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오늘 빨간 옷을 입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의상처럼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또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저처럼 양봉으로 자, 투자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T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70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요. 네, 12,700원에 30%요? 네네. 네, 좀 손실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손절을, 성금을 좀 준비하려고요. 손절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언제쯤 손절하면은 좀 후회가 좀 남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네. 네, 손절 언제쯤 해야 할지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예스티 1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시는데요. 손절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회사가 기대감은 좋은데,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나쁜 게 없는데, 이제 실적에 어떤 한순간에 폭탄 한번 맞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재무적으로 좀 안정세가 없어가지고, 계속 보유 관점보다는 역시 올라오면 파는 전략이 좋은데, 지금 이 아래쪽으로는 매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굳이 손실폭을 늘릴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다만 시간이 조금 크게 걸리진 않겠지만, 역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야지만 올라가는데, 중국 쪽에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중국 쪽이 OLED 투자를 또 많은 회사들이 중국 쪽에 ACD 쪽에 이슈가 있었는데 또 OLED 쪽으로 또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네. 장비 업체들이 그쪽에 또 역시 납품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OLED 쪽의 시장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한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 10,000원대 아래에서보다는 10,000원대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시장이 네. 우리가 한 번쯤 꺾이는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제 생각에 10,000원대 있죠. 네네. 10,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밑으로 네. 손절하지 말고 10,000원대 왔었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시면 한 번에 팔 필요도 없고요. 10,000원 네. 가격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가셨다가 그 순간에 오면은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서 또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네. 꺾어서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자리에 오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한 5%, 10%씩 이렇게 줄이시고 매수가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손절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줄일 네. 수 있고 손실을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현재 실적 상태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본전까지 보자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10,000원 위쪽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10,000원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을 샀는데, 네.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될지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6만 2천 원에 10%요.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화학 36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계속 네.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도 되는데 가격이 조금 어중간하네요. 최근 흐름에 뭐 이전에 샀다라고 좀 들고 가보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최근에 사셨죠? 네. 네, 최근에 사셨는데 좀 저 밑에서 안 사고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위에서 사셨네요, 그죠? 네. 네, 좀 다 올라오고 나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네. 아쉬운데 결국 뭐 LG화학이라는 회사는 길게 가져가면 수익은 날 거예요. 길게 네. 가져가면 나겠지만 저는 일단 대형주들 조금 조정폭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굳이 이제 본전 구간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한 33만 원 마이너스 한 10% 많게는 뭐 15%까지 빠지는데 그것도 네.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아직까지 기간 좀 남아 있으니까 위쪽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그 약수익하고 일단 보내주고 큰 흐름을 한번 만들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LG화학을 다시 산다라면은 한 33만 원대 아래에서 조금 천천히 담으시는 게 오히려 네. 나중에 좀 멀리 보더라도 좀 안전성이 좀 안정감이 좀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이 조정 빠졌을 때 괜히 돈이 묶여서 시간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뭐 완전히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큰 조정이 나와버리면 밑으로 크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고 현금을 좀 크게 보유하고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저는 만약에 내려가기 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네. 한 38만 5천 원? 아. 네, 짧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적은 금액 들어가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네, LG화학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들어가시지 비중은 적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LG화학 네. 다시 보실 것 같으면 33만 원짜리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되는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니까 안 사고 물어보셔도 네. 돼요. 이게 사도 네. 되는지 물어봐도 되니까 33만 원 아래 온다라면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상담 받으시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단기 대응으로 네. 수익 실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대가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33만 원 아래에서 다시 공략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ISC요. 네, ISC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050원에 25%. 11,050원. 50원이요? 예. 네네. 예. 그리고 비중은 2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돼? 지금, 매도 쳐야 되나, 궁금해가.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ISC 11,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네. 매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할까요? 일단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셨죠? 예. 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위에서 사셨다가 추가 매수 일단 단가는 낮춰 놓으셨는데 예. 팔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역시 이 테마는 아니거든요. 시장에 어떤 큰 돈을 몰고 오는 테마주는 아니에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나 IT 쪽에 올라갈 때 천천히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올 텐데 이거 굳이 근데 손해 이제 볼 필요 없을 거래가 것 같아요. 너무 없어요. 네, 거래가 원래 많지 않아요. 추세 종목이라 거래가 많지는 네. 않아요. 많이 터질 때 뭐 한 100억, 200억 정도, 이 정도 터지는 정도고, 전반적으로 잔잔하게 추세 흐름 만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을 네. 그만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동안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네. 달 동안 시장 전체적으로 섹터 위주의 종목, 삼성전자 한 달 동안 안 올랐잖아요. 박스권에 옆으로 갔잖아요. 네. 그죠? 네, 그 같은 자리에서 거예요. 계속 맴돌더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황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업황은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한번 멈췄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결국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한 것만 매수가에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를 기존에 이제 샀던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한 13,000원대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죠? 13,500원. 네,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12,500원 정도.
거기까지만 목표가 잡고 본전 오면은 추가 매수했는 비중은 파시고 왜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잔잔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줄이시고 다른 데 또 투자하시고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만 12,5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ISC 같은 경우에는 본전 오면은 추가 매수했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잡고 보셔라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1만 3천원요, 50%. 네, 11만 3천 원에 50%요? 예. 네,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거, 네. 목표가 얼마 하려고? 네, 목표가 얼마로 잡고 봐야 할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대웅제약, 네. 11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인데요. 목표가 네. 얼마로 잡고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길게 보면은 더 큰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신 이유가 제가 봤었을 때 최근에 메디톡스 때문에 사신 거죠?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반사이익 쪽으로 많이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 자리 굉장히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반사이익으로 올라오니까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 한 번쯤 더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은 대웅제약이라는 회사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 지금 흐름이 자체가 제가 방향성만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이세요? 네, 전체적으로 이 고점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방향성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직 전환되지 않았어요. 상승으로 조정 국면이지 상승 국면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단기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 앞으로 얼마까지? 그러니까 단기로 올라오면은 목표가를 크게 잡지 말고 한 12만 2천원, 2,500원, 12만 2,500원. 그래요. 네, 그 정도만 딱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저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더 위로 갈 거예요. 근데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올 연말까지 봤을 때 얼마나 보겠습니까? 제가 뭐 이 회사를 연말 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아래 7만 5천 원의 가격이 자리를 잡고 있던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한 15만 원까지 가든지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말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걸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내가 시간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저는 15만 원까지 들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뭐 연말까지만 딱 정해놓고 본다라고 연말까지 요 밑에 있다가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에 갑자기 올라가서 15만 원 되면은 저 밑에 있을 때 파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대웅제약은 가치로 판단했을 때 1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예요. 다만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사 자체가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저는 지금 이 이슈가 나왔는 이 순간에 단기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2,500원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오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문가님, 그러면 저가가 얼마야? 저가 저는 떨어지면은 7만 6천 원, 5천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단기 목표가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12만 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투어를 한번 매수를 좀 해보려고요. 아, 매수하고 싶으셔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 매수해도 네. 될까요? 참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근데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경제 활동을 다시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기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2분기, 3분기까지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당연히 안 좋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내려올 다시 한번 쌍바닥 개념. 뭐 시장이 예. 쌍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투어가 실적 예. 때문에 한번 투매성 물량이 이렇게 한번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바로 이 단기를 본다라면 바로 한번 우리 시장에 이제 확진자도 없고 역시 비행기 저가 비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으로 가격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예. 이 자리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예. 그죠? 확실하게 내가 올라갈 거라는 게 배팅이 안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는 가격을 좀 낮게 보면서 하나투어라는 회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결국 여행업계 중에 1위 업체잖아요. 그죠? 모두투어하고 하나투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큰 문제가 나중에 반드시 다시 개선되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사는 쪽으로 보시면서 37,000원 아래 왔을 때 급하게 사지 말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000원. 네, 37,000원대 가격대 왔을 때 가격대 천천히 왔을 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사셔도 충분히 그 시간 내에 내가 조금 사고 있을 때 그 중에 또 이슈가 돼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보시고 목표가는 과거에 크게 한번 흔들렸던 이때를 보지 말고 아래에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한 5만 원대 정도까지만 잡아놓고 그 아래에 예. 사서 5만 원대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격이 내려올 때 37,000 아래쪽에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저는 한 5만 원대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저는 한 2분기 넘어가서 보셔도 되고 그 2분기 넘어가고 난 뒤에 5만 원대든 뭐 4만 원대든 그 가격대를 다시 보면 되니까 지금은 좀 낮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예. 네, 천천히 감사합니다.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모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투어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7,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만 원에 10%요. 60만 원에 10%요? 네. 아, 네, 이거 되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6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6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10%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불안하신데 왜 사고 계신지 왜 들고 네. 계신지 모를 정도의 마음이 드는데 네. 많이 불안하시죠? 많이 불안하지 네. 않으세요? 네, 많이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실제로 여기서 사고 팔고로 60만 원대 최근에 60만 원대 이 역사적으로 처음에 최근에 60만 원 거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정말 잘못 사신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제가 이제 조금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역사전 최고점 나오면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다라고 해서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려왔다 또 신고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면 되잖아요.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네. 네, 더 내려올 거예요. 제 생각은. 네, 한번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 수 있지만 한 번 더 압박을 줄 거예요. 팔아라. 나는 가겠지만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압박을 줄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서. 그 시장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멘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게 긍정적인 게 나온 게 있고 좋긴 하지만 그 이슈가 반영돼서 신고가를 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새로운 더 좋은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 시간적인 조정을 또 주겠죠. 네, 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네.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손절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또 금액이 크시죠? 네. 네, 금액이 커서 또 불안하신데 올라오면은 비중을 꼭 줄이시고 크게 가져가지 마세요. 나중에 떨어지면은 충분히 이 49만 원대, 뭐 더 아래 40만 원대 이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충분히 가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저는 일단 매수가에 다 파시고요. 새로 네. 큰 흐름을 저는 한 분기 정도 우리가 한 4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뭐 4개월 이후에 저 높게 가 있으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보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개월 이후에 가격이 저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거든요.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꼭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1만 원짜리 위쪽으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간 적이 없는데 얘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네, 흔적이라도 있으면 한번 갔었으니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 저 아래에서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올라올 거예요.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52만 한 3,000원, 4,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는 버텼다가 올라오면은 한 59만 원짜리 있죠. 네. 네, 59만 원짜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니까 59만 원 오면은 그때부터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못 팔아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정리하고 나중에 아래에서 보던가 아니면 다른 쪽에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노란색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죠? 네네. 네, 이런 거 사세요, 아시겠죠? 네. 이해되세요? 알겠습니다. 차트는 보실 줄 네네. 아세요? 사실 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꼭 오면 파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고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가격을 모르고 네. 사시고 났는데 덜렁 사니까 겁나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신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오면은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가격에 잘 공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NW 네. 64,200원의 비중은 20%거든요. 네,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8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저도 주식 아주 초보인데 네. 앞으로 5G 쪽으로도 괜찮다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거를 지금 정도 며칠 떨어졌다 오늘 조금 올랐는데 오늘 좀 팔다가 다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네. 정말 모르겠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쭤봐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네. 네. 네, 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아니에요. 네, 전문가님 이분도 이제 최근에 초보인데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분명히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요. 그쵸. 주식 한 사람이 처음 했는데 사서 바로 수익 나니까 나도 나겠다 싶어서 이래 사셨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늦게 사셔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8만 원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좀 전에 상담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제가 한 네. 번도 올라가지 않는 가격은 저도 네.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왜 간 적이 없는데 가는 거 누가 알까요, 그죠? 아무도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TV에서 나오신 분들이 8만 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네,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말고요. 네, 믿지 말고 오히려 위에 가격 얘기하는 사람 말고 8만 원에 파는 거보다 지금 6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6만 원인데 4만 5천 원에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제가 네, 너무 초월해가지고. 네, 지금 가격인데 오히려 더 아래에서 사라는 얘기가 이 회사가 가치가 아래에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니까 더 밑에 사라는 거는 더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밑에 내려올 때 사는 게 맞은 거니까 가격은 모를 때 그냥 아무 때나 덜렁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조금 알고 아주 기초 가격이 지금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걸 조금 아주 기초거든요. 그냥 금방 배워요. 그런 걸 네. 배우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떤 따라하기란 책이 있어요. 주식 따라하기 중간에 무작정 따라하기란 책이 있는데 이거 제가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책을 좀 사서 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 읽어보고 하시고 이거는 네네. 괜찮아요. 워낙 이슈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올라오면 네. 팔면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일단 본전 가격에 오면은 모르기 네. 때문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64,50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64,500원 그게 이요. 오래 걸릴까요, 선생님? 아니요, 이번에 단기간에 지금 올 거예요. 단기간에 꼭 단기- 팔고 네. 가시고 그리고 손절은 일단 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뒤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올라갈 수는 그러면은- 있겠지만 몰라요. 네. 그런 거를. 네, 네. 모르고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전화를 네. 여기다가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전화하기가 제가 몇 번을 상담을 받았는데 오늘 유튜브 처음 있잖아요. 연결이 돼. 유튜브로 유튜브 쪽으로요?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네. 유튜브에 계속 올리세요. 저번에 김도우 멘토님이 다시 전화 떨어지면 네네.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아마 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안 되면 제가 그래요? 확인할게요. 선생님,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64,500원에 정도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금방 올 거예요. 지금 제가 차트 봤을 때. 보시면. 네, 금방 올 거예요. 오래 안 걸리고요.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 때 꼭 파시라는 얘기예요. 들고 있으면 또 꿈을 품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또 못 팔아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그 일부를 밤을 팔려고 그랬는데 손절하지 말고. 아니요, 손절하지 기다릴까요? 말고 올라오면 파시고요. 비중이 네네. 괜찮기 때문에 떨어지면 제가 다시 또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시 나중에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52,0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끝까지 떨어질 수도 떨어질 있어요?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겁나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작은 거에 흔들리시는데 어떻게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겠네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작은 거에 큰 게 아니에요. 시장은 항상 이 주가라는 거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면은 절대 수익을 못 내요. 지금도 좀 네. 떨어지니까 자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네. 희망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올라오면은 단기간 시간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가격만 보고 있다가 꼭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도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공부하세요, 쌤 안 오셔서 다행이다. 당근쌤과 채찍쌤 두 분 다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당근쌤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채찍쌤이셨으면 오늘 진짜 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채찍쌤이 누군지 감이 오네요. 네네네. 저희는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 한번 일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미나 일정을 보고 와야 될 텐데 제가 내일, 오늘은 다른 멘토님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김영구 멘토님이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내일은 제가 저녁 8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저희 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두 쪽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양쪽으로 같이 오셔가지고 내일 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할 생각이에요. 기초로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얘기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을 잡고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8시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식 초보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온라인 세미나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을 골라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 상담을 바로 스피드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무텍이고요. 2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네, 21,000원 같으시면은 최근에 사셨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쪽보다는 앞으로 좀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아모텍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제가 가치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아모텍은 MLCC 말 그대로 삼화 콘덴서나 삼성전기 쪽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역시 차폐 기술이라고 해서 전자파 차단에 대한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차폐 기술은 아마 올해보다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히토류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 차폐 기술, 전자파 관련된 회사들은 역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내년에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회사 실적은 나오는 회사,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대비 실적은 크지 않지만 매출이 워낙 크게 잘 나오기 때문에 회사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 목표가로 27,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라면 좀 더 한 3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내년 얘기한 거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두 번째 상담은 넷마블입니다. 95,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네, 매수요? 네. 95,000원이요? 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도 흔들릴 필요 없다.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 괜찮다라고 보니까 매수하셔도 되고요. 비중은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한번 10% 정도 사놓고 시간적으로 5%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20%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목표가는 최근에 급락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지지를 보여줬던 11만 원대까지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으니까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괜찮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 5,1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보유하시고요. 급등 한번 나오면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은 끼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때 역시 한번 급등성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역시 한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이 한번 올라올 거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600원대에서 위로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600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5,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음이 또 있네요.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얼마부터 분할 매수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포스코요. 네. 뭐 얼마라는 가격보다도 역시 대형주는 지금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역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역시 철강 업황 분위기는 빠르게 회복은 안 되겠지만 역시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이때 나왔던 수급 자체가 긍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수렴 중이다. 그래서 천천히 현재까지 좀 사시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 16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분할 매수 2차적인 매수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신다라면은 목표가 한 21만 원까지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까지 오늘 유튜브 댓글 스피드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오늘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음에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을 해서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전화 연결 상담 바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네, 20% 63,900원에 매수했는데요. 네, 63,900원에 20%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좀 내려가서, 가격이 내려가서 좀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아프리카 TV 63,900원에 20% 네. 비중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가져가야 되고요. 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낮게 사신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TV를 낮게 사신 게 아니에요. 높게 사셨어요. 아세요? 네네. 네, 높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지 마시고 지금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기다리시는 게 맞고 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말고 그 조정폭이 한 5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와도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여기서 요만큼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과거를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지금 2017년도 때부터 볼게요. 이 자리 보이세요? 네네.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 위에까지 꼭대기까지 200% 넘게 거의 3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죠, 그죠? 얘는 네네. 뭐 상한가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천천히 많이 네. 오르면 한 7, 8%, 10% 뭐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회사거든요. 네네. 네, 회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회사인지 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콘텐츠나 뭐 이런 플랫폼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슈는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역시 네. 시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최근에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52,000원대 오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더 다시 조정을 줄 거라고 저는 기술적으로 뭐 네. 회사가 어떤 쪽으로 보여지는 건 맞지만 시간적으로 네.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52,000원짜리 오더라도 일단 사지 말고요. 한 번 더 네. 거기서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52,000원짜리 올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아래 천천히 담으면 되니까 지금은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내려올 경우를 얘기를 드린 거고 올라갈 네. 경우에는 위로 올랐을 때 큰 수익 보지 말고 7만 한 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7만 네, 네. 300원이에요. 네. 네, 그 자리에서 꼭 수익 실현하세요. 그 위로도 역시 욕심일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저는 시간적으로 한 3, 4분기 저 뒤에 보는 게 그 뒤에 주가의 위치를 보고 한번 매수해볼까? 많이 올랐네? 한 내년 이후에 나중에 조정 국면 때 한번 다시 봐야지.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는 시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네네네. 지금 위쪽에 사신 구간이 잘못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승 국면이 끝나고 하락 국면으로 시작되는 초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비중을 너무 늘려서도 안 높게 산 되고 거죠. 올라오면 빠르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팔고 불확실하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크게 여기 네. 또 200% 300% 갈 거라는 거 누가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 대응 해주면서 팔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52,000원 아래로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꼭 연락 네. 한 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네, 지금은 일단 들고 가시고 올라오게 되면 73,300원 정도에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호 AL,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3,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네, 3,200원에 20%요.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거 지금 많이 좀 떨어졌는데, 네. 예, 어떻게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대호 AL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아니요, 단기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철도 모멘텀으로 올라왔고요. 역시 남북경협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없어요. 오히려 대아티아나 이런 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수주 공시도 꾸준하게 나오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되지만 대오에일에는 아니에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단기로 이슈되고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어요, 모멘텀이. 그러니까 한번 급등 나오면 꼭 매도하시고요. 그 가격대는 3,600원대. 거기서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3,600원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요? 네, 급등 나오면 파시고요. 아래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 급등 빠지면 아래로 좀 한 2,7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은 목표가를 예. 좀 줄이세요. 한 3,400원짜리로. 이해되세요? 예, 욕심 예. 내지 마세요. 어차피 높게 사셨어요. 욕심 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꼭 단기로 대응하시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셔라라는 말씀이시고요. 3,600원 정도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빙그레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4,000원에 20%요. 64,000원에 20%면은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오늘도 7만원까지 갔다가 네. 으로 밀어오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어디서 팔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빙글에 6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 길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조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또 사고 팔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빙그레가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왔던 게 그 혜택 인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합병해서 올라온 건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길게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좀 떨어지다 버틸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올라오면은 일단은 여기서 더 올라올 텐데 한 7만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7만 5천 원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 보세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들고 간다라고 하면 한 9만 원까지도 갈 것 같거든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7만 5천 원에 절반 매도. 이해되셨어요? 근데 네. 오늘도 7만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짧게 이렇게 보지 마세요. 빙그레 회사가 예, 예.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뭐 1, 2%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계속 호가창이라고 해서 그거 보고 계시죠, 그죠? 네,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짧은데 5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뭘 볼 수 있겠어요, 그죠? 크게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7만 5천 원짜리 오면은 절반 매도하시고요. 네, 그 자리에서 나는 길게 안 보고 단기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7만 5천 원에 다 파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네, 짧게 감사합니다. 호가창 그거 보고 있지 말고 가격 딱 오면 매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여유 있게 마음 가지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75,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돈이 많으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칭찬이죠? 약간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오히려 그런가? 더 좋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 네. 좋다는 칭찬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는 더 목이 좀 더 좋아지셔서 더 좋은 네, 목소리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한라홀딩스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라호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0원이고 한 30% 정도 되는데요. 네. 75,000원이요? 이게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한 지가 한 3년 정도 더 돼갖고 네. 그냥 계속 놔두고는 있고 있는데 너무 떨어져서 놔두고는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네.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라홀딩스 75,0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 30%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이거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니, 팔지는 이게 마세요. 팔지는 말고 더 사지도 그래요? 말고 일단은 5만 원대까지는 그냥 그대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 5만원 정도 돼서 네, 손절하는 일단 게 뭐 맞을까요? 지주 손절하지 말고요. 그때 왔을 때 네, 또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5만 원 오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자리는 뭐 상담이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네. 의미도 없어요. 회사가 돈은 벌고 네, 있고 너무- 큰 문제는 네, 네. 없고 그냥 네. 배당이나 이런 것들 좀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움직임이 네. 빠르지 않은 게 단점이지만 5만 원까지는 네.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 올해까지는 그래요? 보셔야 되고요. 그 자리 5만 원대 이제 오는 거 확인하고 거기서 네. 이제 회사의 모멘텀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실적이 많이 감소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 기간이 네, 굉장히 네.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손절할 필요는 없다. 실적은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유보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네. 손절하지 마시고 5만 원까지 네, 네.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 되면 5만 전화 원? 한번 더 주세요. 5만원까지 네, 기다려보다가 5만 원까지 올 거기서 거. 이제 5만 조금 더 오래. 네, 한 5만 오르는 5천 거고. 원까지 올 거니까 그때까지 예. 그냥 냅두세요. 그 배당만 받으시고 기다리세요. 이거는 팔면은 정말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너무 손해. 네, 이거는 팔 이유가 없죠. 배당 받고 연말에 네. 배당 꼭꼭 챙기시고 추가 매수하지 네. 마시고 그대로 네, 5만 5천 원 알겠습니다. 정도까지는 홀딩하는 네. 전략으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다행히 그래도 손절하지 마시고 5만 원까지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 한라홀딩스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유튜브에 상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오늘 다 못 해드려서 내일 또 미리미리 일찍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목도 안 좋으신데 정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